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기말고사 대비해서 두 번째 시간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영상을 좀 찍어봤더니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한 세 문제 하는데 거의 뭐 한 차시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 것 같은데, 글쎄요.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해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일주일에 4시간이 들었는데 4시간 동안 해서 대단원까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제 따로 유튜브에다 뭐 올리든가 뭐 이렇게 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발전 문제 위주로 어,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 한번 볼까요? 자, 1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점 O에서 수직으로 만나는 직선 도로가 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 자체가 그냥 좌표 평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예, 이거 자체를 좌표 평면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1km 지점에서 이제 뭐 슬기하고 현지가 이렇게 다가가는 거죠. 원점을 향해서.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속력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중학교 때 속력이라는 걸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배웠으니까 나왔겠죠, 아마. 그러니까 이제 분당 1분에 60m씩 이동을 한다는 거죠. 이 요 단위도 잘 봐야 돼요. 이게 촌지, 분인지, 뭐 신지 이런 거 잘 봐야 돼. 뭐 어쨌거나 하여튼 1분에 60m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몇 분 후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다가오고 이렇게 다가오고 그럼 언제 제일 가까워지겠느냐, 그죠? 언제 제일 가까워지겠느냐 이런 걸 따져야 되는데 뭐 그럼 한번 봅시다 그럼.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얘네가 이제 동시에 출발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 좌표로 우리가 혹시 이걸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일단 슬기는 뭐 여기를 이제 y축으로 본다면 0,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현지는 뭐, 0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여기만 채워주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어, 속력 곱하기 시간은 거리. 이거 알죠? 그죠? 그러면 지금 이제 몇 분 후, 그러니까 예를 들면 t, 이게 이걸 이제 보통 이제 알파벳으로 보통 시각과 관련된 건 t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1km에서 시작을 해서 t분이 지나면 그러니까 1분에 60m로 이동을 한다고 그랬잖아. 슬기는 이 슬기는 60m로 이동한다고 했으니까 처음에 이제 여기를 1이라고 본다면 1km라고 본다면 근데 이제 잠깐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1km하고 요 60m가 단위가 다르죠. 1km는 얼마입니까? 1km는 이 킬로라는 게 요게 이제 우리가 요걸 이제 킬로라고 그래. 킬로. 이 킬로라는 것은 이제 이거는 천을 의미해요. 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접두사라고 하는데 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킬로는 사실 길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뭐 1km, 2km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길이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킬로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무게를 얘기할 때도 킬로그램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무게의 단위는 그램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거리의 단위는 미터예요. 그러니까 킬로라는 거는 그냥 천을 쉽게 그냥 간단하게 킬로라고 쓰는 거예요. 천을. 알겠죠? 어. 100은 뭡니까? 100? 100은 이제 우리가 센티라고 하죠. 센티. 아니. 아유, 왜 그래? 센티가 아니라 센티는 100분의 1이죠. 100분의 1. 그죠? 선생님 잠깐 착오를 일으켰어요. 센티는 100분의 1. 그러니까 우리가 센티미터 하면은 100분의 1미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분의 1미터. 센티미터 하면 센티는 이제 100분의 1을 얘기를 하죠. 킬로가 100이고 킬로가 1000이고
100이 뭐죠? 100이? 100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100. 킬로가 1000이고 밀리가 우리가 이 밀리 있죠. 밀리. 밀리. 이걸 이제 밀리라고 하는데 밀리가 1000분의 1이죠. 1000분의 1. 그러니까 우리가 왜 밀리리터 우유 1000밀리리터 1000밀리리터는 1000 곱하기 1000분의 1 곱하기 리터니까 1리터가 되는 거죠. 그죠? 선생님도 좀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이런 거 다 까먹어요. 원래 이런 거 다 외웠었거든요. 아, 100이 뭐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요거 뭐 선생님 좀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거 한번 저기 지금 이거 영상 보면서 뭐 휴대폰으로 한번 검색해 보세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이게 기억이 안 납니다. 잠깐만. 10cm 센티가 100분의 1 밀리가 1000분의 1 킬로가 1000 100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요 선생님 생각나면 얘기를 해줄게요. 좀 이따. 자, 어쨌거나 자 이걸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 킬로미터는 1000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1000이 맞아요. 자, 1000. 자, 그러니까 여기서 1000에서 시작하는데 이제 슬기는 아래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서 빼기가 가야 되겠죠. 근데 1분에 60m니까 예를 들면 60t라고 하면 되겠죠. t분 후에는. 그러니까 t분 후에는 슬기의 위치는 1000-60t가 되겠죠. 그 다음에 현지도 마찬가지죠. 자, 1000에서 시작해서 1km에서 지금 왼쪽으로 간다는 거는 이제 여기서 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얘는 좀 더 빨라. 1분에 80m.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가장 가까워지는 것은 언제냐? 그러니까 요 점과 요 점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죠. 거리의 최소값을 구해주면 뭐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한번 구해볼까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한다면, 자, 거리는 이제 루트, 자, 1000 마이너스 80t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1000 마이너스 60t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뭐 이거 뭐 어쩔 수 없이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루트. 자, 이거 정리해주면, 요거 먼저 써주면, 64의 00 t제곱 그 다음에 계산이 굉장히 복잡하네요. 약간 좀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자, 요거 이제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160에다가 0을 3개를 붙이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 이게 이제 1000이니까 1000의 제곱이니까 1000의 제곱은 이제 0이 6개 붙는 거지. 일단 이렇게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36의 00 t제곱 그 다음에 120에다가 0이 3개가 붙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1000의 제곱이니까 또 여기 이렇게 나오겠지. 그죠? 자, 그럼 요걸 좀 정리를 해주면 루트 정리를 해주면 요게 이제 얼마가 되냐면 6400에다 3600을 곱해주면은 만이 되겠죠. 만 t의 제곱.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더해주면 자, 두 개를 더해주면은 28000 208,000이네. 아니 28만이네요. 오우 대단하네. 자, 28만.
그 다음에 뒤에는 200만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어차피 최소값을 구한단 말이야. 그럼 최소값은 어차피 근데 여기 루트가 있지만 아니 루트가 있어봤자 어차피 루트 안에가 최소면 루트를 씌워도 최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트는 신경 쓰지 말고 요 안에가 최소가 되면 어차피 루트를 씌워도 최소가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요 루트 안에 식을 보니까 이건 아래로 볼록인 식이잖아. 그지? 아래로 볼록. 그럼 아래로 볼록이면은 당연히 요 꼭지점 축에서 최소값이 나오겠죠? 그럼 축은 우리가 어떻게 구해? 마이너스 2a분의 b로 구하잖아. 그럼 마이너스 2a분의 b로 구해주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근데 원래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어차피 마이너스 2a 하면 요 마이너스는 없어져요. 그럼 2a는 2만이죠. 2만분의 2만 8천이 됩니다. 그러니까 28만. 그럼 이제 요거 0 4개는 같이 사라지면서 얼마? 14가 되겠죠. 그러니까 14분 후에 최소값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14분 후에 최소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을 보세요. 14번도 조금 이제 어려운데 자, 14번도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다. 아, 기억났다, 이거. 100이 뭐냐면, 100이 헥토야, 헥토. 우리가 헥토 파스칼 이렇게 얘기하잖아, 헥토. 아, 맞아. 헥토. 헥토가 100이에요, 100. 그 다음에 10이 데카야, 데카. 10이 데카. 맞다. 선생님도 좀 요즘에 나이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자꾸 까먹어요. 100이 헥토입니다, 헥토. 뭐 아무튼 뭐 상관없이 이제 요거 문제 풀어볼까요?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조금 이제 이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되거든. 요게 이제 가계 이등분선의 성질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좀 알고 있는 게 좋아요. 가계 이등분선의 성질. 자, 가계 이등분선의 성질. 요건 좀 아는 게 좋습니다. 가계 이등분선의 성질. 그러니까 여기 각이 있잖아. 이 각을 지금 이등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가계 이등분선이라고 하는데 가계 이등분선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각을 이등분하는 선이 있어요. 이게 가계 이등분선이라고. 그럼 만약에 여기 길이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여기가 D잖아요. 그럼 이게 성립해요. A 대 B는 C 대 D가 성립합니다. 이게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이게 가계 이등분일 때 A 대 B는 C 대 D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길이를 구한 다음에 요 AB의 길이 한번 구해볼까요? AB의 길이 구하면 어떻게 돼? 요거 두 점 사이의 거리. 요거 빼면 1이죠? 1의 제곱. 그 다음에 요거 빼면 8이죠? 64. 그럼 루트 65네. 그 다음에 요 AC 한번 구해볼까? AC는 요 빼면은 7이니까 49. 요 빼면 4니까 46. 하면은 이거 얼마야? 65죠? 똑같죠? 루트 65요. 자, AB하고 AC의 길이 구하면 루트 65 나온다고. 그러니까 1대1이라고, AB가. 여기랑 여기가 1대1이야.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랑 여기도 몇 대 몇이에요? 1대1이라고. 여기랑 여기가 길이 같다고. 그 얘기는 요 D가 뭐란 얘기예요? 이 D가
BC의 중점이라는 거죠. 자, BC의 중점. BC의 중점 어떻게 구하면 돼? BC의 중점. D는. 중점은 1대1 내분점 아닙니까? 2분의. 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BC. 더해서, 더하면 되는 거죠? 좌표. 마이너스 2에다가 6 더하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에다가 1 더하면 되는 거죠. 끝입니다. 자, 이게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다.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은 중학교 때 아마 나왔을 겁니다. 오케이? 넘어갈까요? 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1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있는 두 직사각형의 넓이를 동시에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가장 일단은 쉽게 알 수 있는 게 요렇게 하면은 잠깐만요. 이게 요렇게 아이고 왜 자, 요렇게 하면 정확하게 요 아래 직사각형은 반으로 나눠진다는 걸 아는데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요 위에 직사각형은 아래는 반반 나눠지는데 위에가 반반 나눠지지 않는다는 거는 그냥 눈으로 봐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게 문제인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좀 직사각형의 성질을 좀 봐주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어떤 직사각형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대각선을 연결하잖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대각선을 연결합니다. 그럼 여기 대각선에 교점이 생겨요. 그럼 이 교점을 지나는 색깔 좀 바꿀게요. 이 교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을 하나 그리잖아요. 그러면 자, 이 교점, 대각선의 교점이죠. 이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 의해서 이 직사각형이 2등분이 돼요. 요만큼 면적이 똑같다고.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 지금 여기 요 삼각형 한번 봐보세요. 요 삼각형 하고 요 삼각형. 자, 이게 합동이라는 거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이제 막곡지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직사각형의 대각선은 서로 다른 거를 2등분을 해요. 그래서 여기 같기 때문에 이게 SAS 합동이 돼요. 합동이 되기 때문에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같아집니다. 알겠죠? 자, 같은 이유로 요 색깔 좀 달리 할게요. 같은 이유로 자, 요 빨간색 삼각형 두 개 있죠? 얘하고 얘도 어떻게 되냐면 요 간격,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사다리꼴이죠. 요 사다리꼴하고 요 사다리꼴은 같은 사다리꼴이에요. 합동이라고. 그 넓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사각형이 있을 때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조건 그 직사각형을 어차피 정사각형도 하나의 직사각형이니까 두 직사각형을 그러니까 그 직사각형을 반으로 나눕니다. 넓이를.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서 해야 될 거는 대각선의 교점을 찾아야 되겠죠. 여기랑 여기 이렇게 좀 대충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 이렇게 대각선 왜 이래 대각선이 나온다고. 그럼 이제 이 대각선과 대각선을 연결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게 조금 이상하긴 한데 이렇게 그럼 얘가 이제 정확하게 반반 나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각선의 교점을 찾으면 돼요. 그럼 뭐 대각선의 교점은 뭐 쉽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죠. 대각선의 교점 어떻게 찾으면 됩니까? 요 점이 얼마야 지금 요 점이 좌표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아닙니까? 여기는 좌표가 뭐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대각선의 교점은 얘들 둘의 중점이라고. 그럼 여기 이 중점 구해주면 뭐가 돼요? 2분의 더해주면 되잖아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요 점 좌표 뭡니까? 2,4죠? 자, 요 점은 좌표가 뭡니까? 6,2죠? 그럼 중점의 좌표는 자, 여기 중점의 좌표는 뭐가 돼요? 중점의 좌표? 중점 구하면 되니까 자, 4,3이 되겠죠. 그럼 이 4,3하고
자, 요 마이너스 2,2하고 자, 요거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구해주면 되죠. 자, 직선의 방정식 구해줍시다. 자, 이렇게 하면은 뭐가 돼? 6분의 5. 기울기가 6분의 5고, 자, y-y1은 기울기 곱하기 x 플러스 x1. 자, 요거를 계산을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오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이 직선이, 자, 직선이 지금 3개가 있는데, 얘네가 삼각형을 이루지 않게끔, 자, 삼각형을 이루지 않게끔, m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 자, 이것도 되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지금 이게, 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으려면, 직선이 이제 3개가 있을 때 삼각형을 이루지 않으려면, 2개가 평행을 해버리면 돼요. 2개가 평행을 하고, 나머지 하나가 이렇게 지나가면 이거 삼각형이 안 만들어진다. 2개가 평행을 하면 돼. 최소한 2개가. 근데 얘들 둘은 지금 평행이 아니에요. 왜냐면 얘는 지금 기울기가 얼마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얘는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1이죠. 얘는 기울기가 얘들 둘은 언젠간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들 둘은 서로 평행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평행이 되던가 아니면 이렇게 평행이 되던가 하면은 삼각형이 안 만들어질 거 아니야.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m이라고. 그럼 이 마이너스 2분의 m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던가 아니면 마이너스 2분의 m이 1이 되면 그러니까 뭔가 두 개의 직선이 평행을 하게 되면 절대로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가 없죠. 그럼 여기서부터 m 값이 나오는 건 얼마겠어요? m 값은 3분의 2가 나오고 자 여기서부터 m 값은 뭐가 나오겠습니까? m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니까 m이 3분의 2거나 마이너스 3분의 2면 일단 삼각형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또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 어떻게? 자,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버리면 절대로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돼? 얘들 둘의 교점을 구해서 얘들 둘의 교점을 얘가 지나가게끔 m값을 잡아주면 되는 거지. 그럼 얘들 둘의 교점이란 건 연립방정식. 자, 연립방정식 구해봅시다. 자, 그럼 y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y는 x-4잖아요. 그럼 요 x-4를 요 y 자리에다 꽂아줘. 그러면 어떻게 나옵니까? 이게 x 플러스 3x-12는 0 이렇게 나오죠. 그럼 4x는 10이니까 x는 얼마란 얘기입니까? 3입니다. 자, x가 3이면 y 값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즉, 요 교점의 좌표, 그러니까 이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가 3,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럼 이 3, 마이너스 1을 얘가 지나면 절대로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럼 3,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주면 3x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다시 자, 3,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3m 마이너스 2 플러스 1은 0이기 때문에 자, 이거 계산해 주면은 m값은 얼마가 나온다? 3분의 1이 나온다. 그래서 m값은 3개가 나옵니다. 3분의 1하고 3분의 2하고 마이너스 2하고. 오케이? 자,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뭔가요? 자,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자, 이 P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라. 이렇게 돼 있죠. 한번 뭐 그려볼까요? 뭐 그냥 자 한번 자, 심심하니까 한번 그려봅시다. 그래서 얘를 둘 한번 그려보죠. 자 y는 마이너스 2x예요. 그럼 y는 마이너스 2x면 이제 요렇게 이제 지나가는데 좀 정밀하게 우리가 그리기 위해서 여기를 지나면서 요렇게 그려지겠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원점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얘가 2x 플러스 y는 0이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면서 원점을 지나야 되니까.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지금 x절편이 마이너스 4고 y절편이 얼마예요? y절편이 2죠. 그 y절편이 2면서 x절편이 마이너스 4여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지나가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자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럼 이제 이 점은 항상 여기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여기에 이제 요렇게 이게 이제 가계 이등분선이 될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있어도 항상 이제 이 거리가 같아야 된다는 거지. 이런 점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똑같이 하면 되죠. 이 점과 이 직선까지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하면은 되겠죠? 그럼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한번 구해봅시다. 자, 요 P점하고 요 점까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은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에 의해서 루트 4 플러스 1 그 다음에 절대값 자, x하고 y를 들어가면은 2x 플러스 y는 그 다음에 루트 자, 요거 제곱 요거 제곱 해주면은 1 더하기 4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똑같이 그 다음에 절대값 x 마이너스 2y 플러스 4 이렇게 되죠. 그럼 요거 이제 양변에서 이걸 없애줄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제 여기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제곱을 해주면 왜냐면 이제 이 x, y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요 x하고 y에 대한 관계식을 구한다는 거야. 자, 그럼 여기 제곱해 볼까요? 4x제곱 플러스 4xy 플러스 y제곱. 자, 요 위에 제곱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y제곱 플러스 16. 자, 요거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4xy 마이너스 16y 맞죠? 그 다음에 플러스 8x 이렇게 되죠. 그럼 뭐 이거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정리하면 자, 이거 정리해주면 3x제곱 이거 뭐 굳이 이걸 정리를 해야 되나요? 근데 정리를 안 해도 뭐 저대로 놔둬도 되는데 뭔가 계산이 잘못됐나? 어떻습니까? 근데 지금 이거는 이게 좀 정리하기가 좀 번거롭죠. 이걸 지금 이제 왜 그랬냐면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게 너무 계산이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이제 이 절대값 때문에 이 절대값을 없애기 위해서 제곱을 했는데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게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냥 우리가 이 절대값 자체를 가지고 풀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절대값 A하고 만약에 절대값 B가 같잖아요. 그러면은 A는 플러스 마이너스 B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A가 그냥 B랑 똑같던가 아니면 A는 B하고 부호만 다르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절대값이라는 건 0에서부터 떨어진 거리이기 때문에 그 0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다는 거는 두 개의 값이 아예 똑같던가 아니면 부호만 다르던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게 제곱해서 푸는 것보다 이게 나을 거예요. 자, 이 2x 플러스 y가 x 마이너스 2y 플러스 4랑 똑같던가 아니면 2x 플러스 y가 자 부호만 반대 마이너스를 붙인 x 마이너스 2y 플러스 4 요렇게 되던가 그래서 요거랑 요거 식이 두 개가 나오는 거지. 아시겠죠? 요 식이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요런 식이 하나가 나오고 요런 식이 하나가 나오는데 뭐 그까지는 생각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요렇게 식이 두 개가 나온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절대값을 푸는 방법이 제곱을 해서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아까 그 방법대로 해도 결론은 똑같이 나오는데 너무 복잡해지니까 자 이렇게 그냥 절대값을 제곱을 안 하고 푸는 방법 두 개의 값의
두 개,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운 게 같을 때는 그 두 개가 완전히 똑같던가 아니면 부호만 다르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두 번째 문제풀이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